일단 발표의 절반 정도는 이 컴플럭스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제 제목은 이제 스케일링 블록체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스케일링보다는 이 컨센서스를 조금 바꿨어요.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제 컨센서스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제 테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플럭스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이름인데 이제 중국 쪽에서 재작년쯤에 이제 이더리움을 조금 개선해서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중국에서 최고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별 정보가 추가로 알려지지 않은 걸 봐서는 잘 묻힌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확장성 문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닝 노드와 이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비례하지 않는다. 즉 마이닝 노드가 증가한다라고 해도 이제 TPS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7TPS, 이제 이더리움 1.0이 지금 기준으로 15TPS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이제 비탈릭이 올린 리서치 글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레이어 2 솔루션 중에 하나인 롤업을 적용한 이더리움 1.0의 경우에는 최대 1000에서 4000 TPS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이제 이더리움 2.0에 이제 롤업이 적용될 경우에는 최대 10만 TPS 그 이상까지 늘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조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들이 좀 느리다는 거죠. 합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제 블록 제한자가 제한한 블록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노드들끼리 이제 유효성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죠. 이제 각자 이제 제한된 블록에 대해서 이거 좀 맞는 것 같다라고 모두가 동의한다면 이제 그 블록을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함으로써 동일한 분석 원정을 갱신해서 모두가 똑같은 원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나카모토 컨센서스, 즉 좀 롱기스트 체인 룰을 채택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따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가장 긴 이제 체인을 메인 체인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누군가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제 새로운 체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이제 블록 생성 주기가 다소 깁니다. 너무 짧을 경우에는 이제 다소 잦은 포크가 일어나가지고 네트워크 보안성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스트 프로토콜이라고 알려진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따르는데 쉽게 말하면은 헤비어스트 서브트리, 즉 이제 밑에 그림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블록이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고 쳤을 때 가장 무거운 서브트리를 가진 이제 체인을 메인 체인으로 인정한다라는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이더리움은 중간에 분기가 일어나도 그 분기를 만든 블록 생성자에 대해서도 약간의 보상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스트 프로토콜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취약점 중에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진 게 이제 리브니스 어택이라고 하는 공격 방식에 취약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 딜레이로 인해서 동시에 내가 제안한 블록이 동시에 모든 노드들한테 전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채굴 그룹이 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시 그림 같은 경우에 위 X 서브트리와 Y 서브트리의 무게가 비슷해가지고 순간적으로 X 채굴 그룹과 Y 채굴 그룹으로 분기가 나눠진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말리셔스한 채굴자가 이제 X 서브트리 위에 있는 이제 검은색 X 프라임 블록들을 채굴을 하고 있었고 아직 전파하진 않은 상태에서 밑에 Y 프라임 블록도 동시에 채굴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X 채굴 그룹과 Y 채굴 그룹이 나눠진 상황에서는 이제 동시에 채굴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X 서브트리와 Y 서브트리의 무게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채굴 그룹이 한쪽으로 확정이 되려고 하는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X 서브트리가 무거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Y 서브트리에서 자기가 채굴 중이던 블록들을 전파를 함으로써 이제 순간적으로 Y 서브트리의 무게를 X 서브트리에 맞춰서 이제 채굴 그룹이 분기를 유지시키는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어택이 알려져 있고요. 이제 컴플럭스에서 자기들이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트럭처드 고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 오리지널 고스트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다소 우리가 해결했다,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여기 이제 그 더블 테두리를 가진 블록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블록들이 그
이제 기존 오리지널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블록들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반면에 이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블록들에게 이제 좀 높은 무게를 부여하고 나머지 블록들에는 무게를 없애는 방식을 택해서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들이 포함된 서브트리만을 메인 체인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작업 증명이 성공하는 이제 조건이 이제 그 블록 해시의 리딩 제로가 몇 개냐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제 리딩 제로가 몇 개 이상인 블록들을 때 이제 높은 무게를 부여해서 그 블록들이 포함된 이제 서브트리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 분기 조건이나 이제 말리셔스한 블록들이 감지가 됐을 때 이제 메인 체인을 좀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상황의 예시를 든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평범하게 채굴을 하고 있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 모든 블록을 순회를 하면서 이제 그 리브니스 어택이 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판별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새로 추가된 블록이 이제 다른 서브트리에 비해서 너무 좀 다소 낮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제 새로 추가된 블록에 이제 부모 블록이 새로 추가된 블록보다 좀 다소 오래된 블록이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말리셔스 한 채굴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블록들만의 메인 체인을 인정해서 나머지 체인은 버리고 이 체인만 계속 이어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는데 이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최근에 블록체인들은 다들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노란 블록을 체크 포인트로 결정을 하면은 체크 포인트 이전에 생성된 블록들은 전부 다 무조건 유효한 블록이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에 생성된 블록에 대해서만 요소를 검사하면 된다라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라는 제도가 좀 다소 많이 채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다소 올드한 방식인 블록체인이 좀 도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가 될 이더리움 1.0도 체크 포인트가 도입될 거고요. 그래서 컴플럭스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려봤고 이제 앞서서 도현 형이 발표했을 때 테라에 대한 잠깐 짤막한 언급이 나왔는데 정정할 게 있어요. 테라는 이더리움을 포커해서 만든 게 아니고 텐더민트를 엔진 써서 만든 체인입니다. 그래서 솔리디티로 스마트 컨택트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러스트를 써요. 테라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요즘 디파이 메타에 테라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테라는 한국의 소위 김치 코인이에요. 이제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 티모원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대표가 나와서 만든 코인이고 현재 그 티켓몬스터와 제휴한 차이라는 간편 결제 앱이 이제 이 테라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유즈 케이스 만들어놨고 그래서 근데 이제 테라가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테더나 뭐 서클, 바이낸스 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다 실물 달러를 은행에 맡겨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발행을 하는데 테라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하는 그 어떤 담보물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느냐에 대한 메커니즘을 짤막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이런 메커니즘인데 이제 테라라고 하는 이제 테라는 플랫폼 이름인데 그냥 저희가 테라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서 테라 코리안 원, 테라 KRT, 뭐 테라 UST 그렇게 부르는데 얘네의 기축 통화는 루나라고 하는 코인인데 이 루나의 가격이 테라의 스테이블함을 보증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UST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만약에 1 UST의 가격이 시장 가격이 1달러보다 아래일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1 UST를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테라 블록체인에 전달을 하면은
테라가 1달러어치의 루나를 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1달러 미만의 가격을 갖는 USD를 매수해서 1달러어치의 루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익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테라 USD의 가격 상승 그리고 루나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를 갖게 되고요. 반대로 1 USD가 1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질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1달러어치의 루나를 매수해서 테라 블록체인에 건네주면은 1 USD를 받습니다. 즉 1달러어치의 루나로 1달러보다 비싼 USD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USD의 가격이 1달러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루나가 시장에서 흡수되는 효과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의 수요가 커질수록 루나의 상승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테라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런칭을 한 그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요약을 하면은 합성 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지금은 이제 유스 케이스로 이제 미국의 우량주의 가격을 추정하는 파생 첨프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USD의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 미러 프로토콜이 런칭한 다음에 결과가 나왔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화살표를 친 부분이 이제 미러 파이낸스가 런칭한 시점인데, 그 이후로 꾸준한 USD의 수요의 증가와 맞물려서 루나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좀 다소 속물적인 언급 발언일 것 같지만, 이제 미러는 이제 테라의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지금 디파이 메타와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USD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루나의 가격이 앞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좀 이제 너도나도 투자를 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뭐라도 좀 괜찮은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한테 좀 조언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기억을 해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좀 알고리즘ik 스테이블 코인을 해가지고 이제 실물 법정화폐 같은 어떠한 담보물이 없는데도 어떻게 스테이블함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테라는 그럼 아까 누구 같은 만든 거 게임하는 회사에서 티몬스터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어디 티켓몬스터라고. 네, 네, 티몬이요, 티몬. 그래서 자기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내놓은 건데. 네. 루나는 이제 테라 블록체인의 기축통화예요. 이제 이더리움의 이더나 이제 클레이튼의 클레이처럼 이제 테라의 루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 루나의 가격은 누가 보증하냐? 루나는 왜 오르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약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갖는 좀 의구심이었는데, 이제 루나의 가격은 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테라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금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루나의 가격은. 근데 그러면 이 사람 플랫폼이 테라는 플랫폼의 이름이고 네. 루나는 코인의 이름이야? 네. 근데 이제 그 테라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은 이제 뭐 테라 KRT, 뭐 테라 UST 뭐 그런 식으로 불러요. 아니 그래서 이제 테라 UST 뭐 이렇게 하여튼 테라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하여튼 네. 이름을 하여튼 UST라고 하자. 네, 네. 근데 중간에 루나를 기반으로 해서 팔고 사고 하면서 이제 네, 네.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이제 제공해주겠다. 네, 네, 네. 그런 차익 거래자들이 이 UST의 가격을 스테이블하게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나왔고,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루나의 문제는 굉장히 있네. 네. 그래서 이 루나를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루나 재단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업비트가 투자를 했고 해시드도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도 투자를 받고 하나에서도 투자를 하고. 어차피 다 아까 얘기한 무슨 몬스터? 티켓몬스터에서. 티켓몬스터 걔네들 거잖아. 뭐 그런 연관관계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연관관계 있지. 네, 그래서 아무리 소유상으로 무슨 싱가포르에 뭐가 있고 다 자기네들이 쥐고 지자체는 문제네. 앞에서 조금 덧붙이자면은 콜프를 얘기했었는데
근데 중국 공기업이 유일하게 투자한 블록체인 그 중국에서 유일하게 투자한 어느 그 테라가? 테라는 이제 앞에 그 현지가 저게 그러니까 중국 올해 이제 중국에서 중국 공기업이 투자한 블록체인 투자는 상하이 정부에서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후에 딱히 별다른 소식도 없고 근데 최근 중국에서 발족한 BSN에 포함이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테라나 루나는 뭐 걔네들 그거에 의하면 물론 뭐 치킨 몬스터라는 뭐 유명세가 있고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누구나 그러면 그냥 뭐 스테이블 코인 저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든다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이제 기존 가격보다 차이가 났을 때 그걸로 아비트리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건 담보 없이도 다 그냥 저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기반이 루나다. 네. 루나인데 루나 자체가 만약에 이제 흔들리거나 뭔가 루나에 대한 어떤 이슈는 그거는 뭐냐? 루나를 그만큼 이제 루나가 얼마나 신뢰하는 문제지. 어떤 사람이 달러를 담보라면 달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고 루나를 얼마나 믿느냐의 이슈죠. 맞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 아마 이게 좀 지속 가능한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지만 이제 적어도 지금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런 블록체인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이 현재 엄청나게 수요가 몰리는 이유가 이더리움에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블록체인을 이주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블록체인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시장 중앙입니다. 그래서 테라는 뭐 이더 기반이야? 뭐 걔네도 이더 소스 코드 갖다 놓고 이거는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업인데 걔네들 코스모스? 네, 텐더민트라고 하는 엔진을 써요. 그러니까 텐더민트는 저거잖아. 그 에이다 코인 만든 그거네. 펀더멘트가 이제 코스모스를 하는데 그 재본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만든 하는 줄 알았어요. 뭐 하여튼 오케이. 수고했다. 네.